250만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의 투자법. 당신도 이것만 알면 월급 걱정 없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무용수 출신의 평범한 외국인이 불과 몇 년 만에 25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였다면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니콜라스 다비스가 개발한 혁명적인 주식 투자법이 그 놀라운 성과의 열쇠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 투자 전략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 반열에 올려놓은 실제 검증된 방법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헝가리 출신의 무용수였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를 피해 23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망명했고 초기에는 무용과 연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1950년대는 미국의 증권 전문가들조차 성공하기 어려웠던 격동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비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투자법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박스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투자 전략에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일정한 범위의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으로 파악하고 그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을 포착하여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다비스는 주식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횡보할 때 그 상단과 하단을 박스로 설정하고 주가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투자법의 핵심은 상승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비스는 주식이 박스를 상향 돌파할 때만 매수했으며 이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발생했다는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절대 하락하는 주식을 사지 않았고 오로지 상승하는 주식만을 골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로 하여금 큰 손실을 피하면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비스가 철저한 손절매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수한 주식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즉시 손절매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다비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규칙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손실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비스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식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며 개인적인 선호나 감정이 투자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감정적 판단을 완전히 차단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비스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늘렸고 시장이 하락 신호를 보일 때는 과감하게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가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비스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는 특정 종목에 대한 깊은 분석보다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기업 가치보다는 주가, 차트와 거래량 패턴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으며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선구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박스 이론의 실제 적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관심 있는 주식들을 선별하여 일정 기간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특정 범위에서 횡보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그 상단과 하단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그 다음 주가가 박스 상단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함께 증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수 후에는 지속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함보유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박스 안으로 되돌아오거나 하락 신호를 보이면 즉시 매도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다비스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다비스의 투자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단순함과 명확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분석이나 어려운 계산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함 뒤에 숨겨진 것은 철저한 규율과 일관성입니다. 다비스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았고, 이러한 일관성이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급성장하는 기술주나 테마주들에서 박스 패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비스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적절한 투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으며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후에만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신중함과 인내심이 그의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장 타이밍의 중요성도 다비스가 강조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투자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하락 국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타이밍 능력은 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비스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감은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올바른 방법과 철저한 실행력만 있다면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금융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투자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니콜라스 다비스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매를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스 이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매매 타이밍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비스의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서 인생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투자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의 투자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통해 진정한 부를 축적해보세요. 250만 달러의 신화가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은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은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검증된 효과적인 투자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여 놀라운 투자 수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비스가 어떻게 박스 이론을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이 혁명적인 투자법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비스가 박스 이론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 투자했지만 오히려 손실만 늘어갔고, 이때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가의 움직임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차트를 들여다보며 패턴을 연구했고, 마침내 주식이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스 이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비스는 주식의 가격이 마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일정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상자를 깨고 나와 급상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의 실패와 학습을 통해 얻어낸 값진 통찰이었습니다. 박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사야 하는가입니다. 다비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주가가 박스의 상단을 확실히 뚫고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가짜 돌파를 진짜 돌파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잠깐 박스를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돌파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비스가 발견한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이 최소 3주 이상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횡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박스의 상단과 하단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주가가 박스 상단을 힘있게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매수 시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돌파 후에도 주가가 박스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매수 전략을 위해서는 돌파 시점에서의 거래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돌파는 대개 장 초반이나 장 마감 무렵에 발생하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가 동반됩니다. 반대로 장 중반에 발생하는 돌파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비스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비스의 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절대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돌파 확인 시점에서 전체 투자 예정 금액의 30%만 매수합니다. 그 다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박스를 형성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상승 추세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수 방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매수 주문의 타이밍입니다. 다비스는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선호했습니다. 돌파가 확인되면 박스 상단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넣어 확실한 돌파 신호가 나타날 때만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짜 돌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종목을 선택하는 법은 다비스 투자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주식이 박스 이론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성장성이 뛰어나면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갖춘 주식들입니다. 특히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의 주식이 박스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종목 선택에서 다비스가 피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우량주처럼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은 박스 이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주식들도 피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박스를 형성하더라도 돌파 시의 상승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중소형주나 성장주 중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선호했습니다.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비스 투자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돌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래량 분석입니다. 진정한 돌파는 반드시 평소보다 급증한 거래량과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 거래량 증가 없이 주가만 상승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비스는 거래량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 형성 단계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주가는 횡보합니다. 두 번째는 돌파 단계에서의 거래량 급증입니다. 이때 거래량은 평소의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파 후 상승 단계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거래량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재나 루머로 인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박스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하향 돌파이며 다비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재료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상향 돌파할 때만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한 다비스의 접근법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진 분석보다는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 자체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주가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결국 주가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차트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펀더멘털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비스도 투자하려는 기업이 최소한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복잡한 재무 분석에 시간을 쏟는 대신 그 시간에 더 많은 차트를 분석하여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현재의 기술적 분석 투자법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딜러도 나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다비스의 깨달음은 그의 투자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증권사 직원들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지만 번번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직하고 성실한 브로커라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비스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추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만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남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손절치는 비법은 다비스 투자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손절 원칙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주가가 박스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려 합니다. 다비스의 손절 비법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손절가를 정해놓았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무조건 매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절가 설정 방법입니다. 그는 보통 박스 하단보다 5% 아래쪽에 손절가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절을 피하면서도
진정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빠르게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손절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다비스만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절을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큰 손실을 방지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손절 후에는 즉시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의 손실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모두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비스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규율을 통해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투자법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신력과 의지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투자자와 성공하는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모든 사람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고 모든 사람이 파는 주식을 따라 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드레먼입니다. 드레먼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갖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격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방법론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며 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투자 전략을 따른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팔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보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량주들을 매수했더니 몇 년 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급하게 팔아버리고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높은 가격에도 매수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바로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다릅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이 일시적인 악재나 시장 전체의 하락으로 인해 저평가되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주식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매도를 고려합니다. 이런 투자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심리가 주가를 좌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레먼이 강조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저PER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PER이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높은 고PER 주식을 선호하지만 드레먼의 연구에 따르면 저PER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천하는 인기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본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미 좋은 소식들이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으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들은
향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저평가, 주식이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어 정당하게 저평가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드래머는 또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개별 주식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20개에서 30개 주식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몇 개 주식에만 집중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 역시 역발상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는 왜 그런 주식을 샀냐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석에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역발상 투자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인내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1988년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신제품 출시 실패로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보유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이용하여 우량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여 자주 매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거래 비용만 늘어날 뿐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법은 이런 단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점검해 보세요. 높은 가격에 매수한 인기주들이 있다면 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상승장에 편승하기보다는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역발상 투자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역발상 투자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 능력을 기르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갖고 시장이 탐욕에 빠질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기법이 아니라 투자 철학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군중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고급 투자, 기법에 현혹되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가장 단순한 원칙에서 나옵니다.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래먼이 제시하는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하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여러분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법이 바로 그런 마라톤 완주를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배경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통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장성 있는 기업,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항상 좋은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T 버블 당시를 떠올려보세요. 기발한 사업 개념을 내세운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너도 나도 매수했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묘지에 묻혀버린 것이죠. 반면 당시 구식 제조업체나 전통적인 서비스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고 성장성도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꾸준한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PR 전략의 초기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이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9%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장 고평가된 주식들의 수익률은 불과 8%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체계적인 편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과도하게 낙관하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과도하게 비관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왜곡을 이용하는 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에서 도출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역발상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PER 전략입니다. 수익 대비 저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PBR 전략으로 장부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배당 전략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들은 보통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주 전략이 있습니다. 절대 주가가 낮은 주식들 중에서 우량한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 4가지 전략을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된 주식들을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전략별로 25%씩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전략의 단점을 다른 전략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전의 역발상 전략을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소 2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해야 개별 종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리밸런싱도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의 실제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약 65% 정도의 승률을 보입니다. 이는 동전 던지기보다 훨씬 높은 확률입니다. 물론 100%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발상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역발상 투자에서는 인내가 핵심 덕목입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저 역시 처음 역발상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기도 하고 충분한 분석 없이 매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역발상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체 시장이 아닌 개별 업종 내에서 역발상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을 찾거나 금융업 내에서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한 업종에서 가장 싼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업종 내 기업들은 비슷한 사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나 투자자들의 편견으로 인해 과도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면 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 전략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매수만큼이나 적절한 방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기업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정 수준의 분산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각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타 포트폴리오 고려 사항들로는 섹터별 분산, 시가총액별 분산, 그리고 지역별 분산 등이 있습니다. 특정 섹터나 특정 규모의 기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적절히 포함시키면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투자 도구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역발상 투자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적용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풀초단타, 매매의 문제점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단기 매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쉬워집니다. 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즉시 반응하게 되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앙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단기 매매에 중독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올리며 자신감을 갖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회오리바람 같은 변동성도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루에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손실도 똑같이 증폭시킵니다. 둘째, 투자 원금의 5% 이상을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신이 서는 종목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너무 자주 확인하면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매수 후 속가내기 전략도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종목을 매수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을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종목만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하면서 점차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의 대안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통적인 역발상 투자 외에도 모멘텀 투자, 퀄리티 투자, 밸류 투자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야 하는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역발상 투자에서는 보통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었을 때 또는 다른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매도를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매도 시점으로는 주가가 공정가치의 80% 수준에 도달했을 때 또는 매수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원칙의 일관성과 감정의 통제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갖고 시장이 탐욕에 빠질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드래먼처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